네, 8시 4분 30초입니다. 인성교육이 법으로 의무화되는 세계 최초의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최고다. 이렇게 알고 자란 우리 세대에선 좀 낯설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이런 지경까지 왔나라는 어른으로서의 자기 고백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병국입니다. 정 의원님은 저 지역구가 제일 넓지 않아요? 예, 경기도 4분의 1이 저희 지역구예요. 전국에서 제일 큰 것 같은데 이거 제일 크지는 않고 네 번째로 커요. 그래요? 강원도 하고 네. 저기 경상북도, 전라북도에 네. 20개씩 있어요. 아니 여주시가 가서 붙어서 여주 네. 뭐 양평, 가평 다 소개하려니까 좀 의문이 있어서 그 질문부터 했습니다. 예. 일단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도 질문하고 싶었습니다만 네, 인성교육에 대해서 인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 다 잘 아시지 않겠어요? 일단은 가장 인간다운 성품, 네. 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네.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또는 공동체와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네. 그러니까 인간다운 성품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인간다운 성격, 네. 그런 인격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을 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사실은 가정에서 예. 마을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일궈져 온 것인데 법이라는 수단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법까지 만들게 됐는지가 현실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거겠지만 이게 예. 좋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실상은 이 법을 만드는 주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참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러나 오죽하면 법으로까지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보고 네.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성인으로서 또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또 죄송함도 느낍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 특위위원장을 맡았었고, 네. 지금은 병영 문화 개선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학교의 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네. 또는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라든가, 또 병영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요인이 네. 결국은 인성 부재의 교육으로부터 비롯됐다 하는 데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회의 의장님으로 계시는 정의화 의장님하고 함께 네. 국회의 인성교육 실천 포럼을 만들게 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 59분이 함께 동참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던 중에 네.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조차도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사회 풍토, 교육, 네. 줄 세우기 교육이 결과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네. 하는 자괴감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정풍운동, 뭐 병영문화 개선운동처럼 그냥 운동으로 되면 되는데 법이라는 강제적 수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즉 말하자면 물론 이제 학점화하는 것은 처음에 하려다가 말았다고 그러는데 생활기록부 같은 데 점수화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법을 만들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을 하는 것이지 평가를 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싶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도 제가 어제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서 네. 약간의 오해가 있구나 하는 것은 네. 거기 보면 평가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평가는 학생을 피교육자를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교육청이나 교육 현장에서. 네네. 그러면 그 5개년 동안에 5개년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제대로 실현이 됐는지 하는 것을 교육기관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네. 그 학생을 상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은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거기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네. 학생 하나하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이 인성교육이 부재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그렇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입시 위주의 교육 그 자체가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입시제도를 바꾸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건을 저희가 이제 향후 전개해야 될 일들은 그 대기업을 비롯한 각 기업들이 네네. 그 직원을 채용을 하는 데에서도 어디에 중점을 두게끔 할 것이냐 네네. 하는 거죠. 이제 요즘에 좋은 예가 나오는데 요즘에 대학생들이 가장 들어가기를 선호하는 모 대기업의 네. 인사 담당자를 제가 만나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요즘에 그 이제 브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 네. 학력이라든가 출신지라든가 이런 걸 다 가리고 테스트를 하는데 네.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무슨 말씀이죠? 소위 말하면은 이제 스카이 대학 학생들이 줄을 이룰 텐데 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네. 그런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16%밖에 안 되더라 아하, 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알려지고 네.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사회에서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가 네. 하는 걸 보면 교육의 목표와 방향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좋은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교육기관을 평가한다는 개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을 평가한다는 그 말 속에는 교육기관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뭐 다른 학교 같은데 어떤 그 뭔가 좀 하달하고 뭘 요구하고 하면 그것이 또 현장에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방법을 동원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가라는 말은 무엇을 평가하든 이것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네. 일단은 5개년 계획을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제 세우게끔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뭐 서류상에만 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것을 실행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인성교육진흥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네. 지금 뭐 이것을 개량화하거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법을 국회에서는 입법을 하는 기관 아니겠어요? 네. 법을 만들어서 주면은 요번에도 국회법 가지고 파동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이 시행령 시행규칙은 정부가 만드는 거지만. 네. 이 법에 한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서부터 정부하고 함께 공청회를 네. 2차례나 열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교육 시장에서 벌써 이런 간판이 붙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수행평가 점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예.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네. 그리고 이제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올 상반기만도 민선 네. 관련 민간 자격증이 참. 186개나 생겼다고 그래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가 이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네. 교육 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은 네네. 절대로 이런 자격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횡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이 생각이고요. 네네.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번개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예. 학원과의 움직임, 이게 예.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불러오는 게 아닌가.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시켜줄 예. 수 있다라는 것 가지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모순된 게 현장에서 일어날 텐데 어떻게 그래도 반영될 건가? 우리 옛날에 받아보면 성적표에 보면 뭐 태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사를 잘하고 뭐 명랑하고 뭐 그런 게 다 있었는데
최종 목표가 이런 법이 없어지도록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겠습니까? 인성은 시대마다 또 요구될 텐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인성 교육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네네. 저는 사실은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네. 그래도 저희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고육지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따라서 이 인성 교육이 정상화가 돼서 더 이상 이 인성교육진흥법이 없게끔 되는 게 인성교육의 완성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평가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평가를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성교육진흥법을 통해서 5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을 하면서 잘된 기간, 잘못된 기간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날 거라고 봐요. 네, 그거 자체가 평가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평가라고 보지를 않아요. 어느 학교 학생들이 사람 됨됨이가 괜찮다더라.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네. 저는 그것은 이제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지역구 특히 양평에서의 네네. 이 좋은 학교 만들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여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다른 지역과 같이 무슨 어떤 사교육을 특별히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경기도에서 실행을 하는 창의학교라고 하는 게 모델이 양평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러한 결과가 대학 입시 결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하죠. 교육 철학 근간이 바뀌어야지 법으로 해서 별도 과목처럼 되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 좋은 학교 만들기에 다니는 부산인가에 있는 그 무용을 한 학생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캠프를 여신다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그 인성교육 실전 포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요번에 5번째 이제 인성 캠프를 해요. 네네. 그런데 이 인성 캠프를 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우려들 때문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이제 다른 캠프하고 틀리게 학생들만 캠프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선 부모님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저희들이 이 캠프를 열었고요. 그래서 같이 인성교육은 이런 거다. 이게 부모님도 그러니까 사회도 그 학교도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인성교육진흥법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되시면 7월 31일부터 2박 3일로 국회에서 인성 캠프가 열리거든요. 한번 와서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교육이 되겠구나 하는 방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부터 사회부터 맑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교육실전포럼의 정병복 대표였습니다. 1606 직구준 날씨 힘차게 출발합시다. 6866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해소돼야 됩니다. 052 날씨가 더워서 추워지는 기분입니다. 6520님 박찬숙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역시 목소리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내일 아침 7시 문을 열겠습니다.